웹사이트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누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화가 잘 됩니다. 웹사이트 만들기를 버튼을 딱 하나만 누르고 2분 정도 기다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포그래픽 버전입니다. 인포그래픽 버전이어서 시각화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강조돼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 때 캡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AI를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그 거대한 추론 엔진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돕는 거죠. 추론 엔진이요? 아까 문서로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대학교에서 이 AI, 제미나이 강의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내용 중에 있었던 제미나이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은 대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혹은 저처럼 유튜브 대본을 쓴다거나 이렇게 텍스트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제미나이를 1년 넘게 쓰고 계신 분들도, 나 제미나이 맨날 쓴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기능을 잘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고, 저는 문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을 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작업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기능이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제미나이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사용법에 대한 유튜브 대본을 써줘. 그러니까 텍스트 작업 뭐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제출을 누를 때 모델은 빠른 모델, 사고 모델, 빨리 답변을 받으려면 빠른 모델,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긴 답변을 받으려면 사고 모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좀 빨리 하려고 빠른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빠른 모델을 누르고 제출을 이제 누른다라고 하면, 보통 저는 대본 쓰거나 할 때는 사고 모델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캔버스 기능을 사용해서 똑같은 걸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제미나이 사용법에 대한 유튜브 대본을 써줘 라고 하고 도구에서 캔버스를 눌러줍니다. 제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창이 2개로 나눠지게 돼요. 캔버스는 뭐냐 하면 스케치북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치북에서 우리가 단순히 질문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걸 작업할 수 있는 작업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글자를 바꾼다라던가 혹은 이런 글자의 텍스트 글자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캔버스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답변이 쭉 나오게 되면 1번은 마음에 들고 2번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 2번만 다시 써줘 라고 말을 해도 전체를 다 바꾼다거나 혹은 그 구간을 내가 따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캔버스에서 하면 구간별로 질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나레이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에서 나레이션을 바꿔줘 라고 하면 이 구간에 대한 질문을 제미나이가 받아들이고 이 구간만 바꿔줘요. 보세요. 아까랑 내용이 바뀌었죠. 그리고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뀐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텍스트 작업을 할 때는 제미나이에서 초안을 잡고 클로드에서 뭔가 한 번 더 변환을 하고 챗GPT에서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거든요. 근데 이 캔버스를 쓰면 그런 과정이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걸 보면 길이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 작업을 한다거나 대본도 마찬가지죠. 이런 텍스트 작업을 할 때 길이를 길게 늘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용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닌데 길이를 늘려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길이 늘리기, 이 부분만 이제 설정을 하면 이 구간이 길어져요. 보이시나요? 아까 2줄이었는데 지금 6줄, 7줄로 바뀌죠.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 길이 변경 누르고 또 짧게,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5개거든요. 매우 짧게, 짧게, 보통, 그리고 길게, 매우 길게. 그러니까 얘를 매우 짧게로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굉장히 짧아져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이를 늘리고 줄여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고서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원래는 얘를 다시 짧게 줄여줘 이런 하나하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시면 어조 변경도 있어요. 이 꿀팁 부분을 드래그해서 어조 변경을 누르면 매우 편하게, 정중하게, 매우 정중하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매우 정중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본 기구의 핵심적 운용 원리는 이러면서 전문적으로 바뀐 게 보여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래그를 해서 매우 정중하게로 바꿔서 그런데 드래그를 안 하고 있어도 이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길이를 매우 길게로 하면 이 답변 전체가 내용이 길어지고, 짧게로 하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분량 조절하기에 굉장히 쉽고요. 또 여기서 어조 변경을 매우 편하게로 하면 전체 텍스트가 매우 편해지고, 매우 정중하게 하면 전체 텍스트가 약간 보고서 형식으로, 그것도 고급 보고서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보고서 과제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편하고, 마지막에 수정 제한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문서 전체를 보고 뭔가 검토를 하게 돼요. 제가 방금 했던 것들은 구간에 대한 수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구간은 잘 수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문서가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저는 다시 복사해서 넣고 어색한 구간 없는지 찾아줘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수정 제한을 하면은 이제 방식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왼쪽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나올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 제한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든 왼쪽에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커멘트 태그 ID 1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꿀팁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꿀팁 섹션의 문체가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딱딱해서 전반적인 톤과 어울리지 않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이거를 정중하게 톤으로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아예 별도로 수정 제한이 옆에 나와서 제안을 누르면 반영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서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대본을 쓰거나 강의안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채팅창에서 질문 답변하고 나면 뭔가 최종 정리를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안을 이 캔버스를 눌러서 하면 여기서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했고, 다만 저는 이제 저만의 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수정을 예를 들어 해요. 그런데 문서라는 거는 앞뒤에 원래 연관이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많이 해요. 꿀팁을 뭐뭐 내용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을 때 단 이 내용 앞뒤에 맥락에 맞게 바꿔주고, 필요하다면 앞뒤 내용도 같이 바꿔줘. 제가 이 말을 써요. 잠시만요. 제가 메모장에 하나 붙여넣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에 드래그를 하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 라고 이제 저의 제안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다만 이 내용 앞뒤 맥락에 맞게, 그러니까 전체 문서에 맞게끔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필요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뒤 내용도 같이 바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뒤 내용을 같이 고려해서 바꾸게 되기 때문에 문서의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얘만 바꾸면 사실 전체가 안 맞을 때가 꽤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문서 작업을 하고 나서 기존보다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나는 이 문서 전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캔버스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여기에다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창에 지금 제미나이 활용법 내용이 너무 쉬워,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만들어줘. 전체를 바꿔달라라고 할 때는 왼쪽에서 저는 요청을 합니다. 특정 구간이 아니라 전체를 바꿀 때. 그러면 아예 새로 만들어줘요. 보세요. 기존의 기초적인 내용을 넘어서 제미나이 프로 파워 유저 가이드 버전으로 대본을 전면 개편을 했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선을 요청할 때 여기서 개선을 요청하면 되고, 그러면 아예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작은 수정들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공유 및 내보내기를 눌러서 닥스로 내보내기를 해서 구글 닥스를 조금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구글 닥스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워드에서 쓰는 내용을 구글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구글 닥스라고 해요. 차이점은 구글 닥스는 웹 기반이라서 제가 쓴 걸 남이 수정할 수도 있고 동시에 작업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구글 닥스에서도 재미나
재미나이를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캔버스에서 있었던 내용이 워드처럼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똑같죠? 제가 공유하기를 눌러서 만든 거여서.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짧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연필 모드가 생기면서 수정 모드거든요. 짧게 바뀌어져요. 이 부분을 좀 더 짧게 쓴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캔버스에서는 제가 요청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됐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저는 반영이 된 결과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구글 닥스에서는 이렇게 작업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면 삽입을 눌러서 이 문서에 넣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런데 들어간 내용이 여기 들어갔죠.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내용을 어디에 붙여지냐면 이 마우스 커서 여기에 붙여지는 거예요. 삽입. 그래서 아까는 이 내용이었는데 더 짧은 내용이 붙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걸 내가 지워줘야 됩니다. 아까 캔버스에서는 기존 내용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이 알아서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제가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점 3개를 눌러서 재시도하면 같은 걸로 해서 또 만들어줍니다. 그럼 걔를 삽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구글 닥스 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캔버스의 정말 좋은 기능은 이 만들기 기능이에요.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너무너무 유용하실 거고 내가 평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뭔가 그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들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웹페이지 만들 수 있고 인포그래픽, 퀴즈, AI 보이스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만들기에서 웹페이지를 누르면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번 제가 기다려 볼게요. 코드가 이렇게 짜지고 사실 저는 코드 하나도 모르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러면 얘가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한 2분? 진짜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공유를 누르면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링크를 상대한테 전달을 하면 새로 만든 이 페이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아까 텍스트 내용이 웹사이트가 된 거예요. 보시면 아까 그 내용이랑 다 똑같죠? 이게 이제 첫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웹페이지라서 지금처럼 눌러서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의 긴 문서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웹사이트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누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화가 잘 됩니다. 문서만 사실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누군가한테 발표할 때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하기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웹사이트 만들기를 버튼을 딱 하나만 누르고 2분 정도 기다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제가 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에서 웹사이트를 누른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을 눌러볼게요. 만들 때는 왼쪽에 가면 내가 만들었던 그 캔버스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캔버스 내용을 누르면 그때 그 버전으로 캔버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공유를 눌러서 제가 좀 더 큰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번에는 인포그래픽 버전입니다. 인포그래픽 버전이어서 시각화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강조돼서 나와요. 그래프도 좀 더 예쁘게 나오고 색깔도 좀 더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 때 캡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 딱 하나만 눌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라던가 그래프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서 얘를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PPT 슬라이드에 넣는다거나 보고서에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만들기에서 퀴즈를 누르면 이런 퀴즈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그 문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캔버스에 있었던 문서를 기반으로 퀴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퀴즈를 1번을 하면 오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퀴즈를 내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퀴즈를 매번 뽑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제가 다음 이제 강의에서 노트북 LM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만들기에서 퀴즈만 눌렀는데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주고 답변과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뭐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맞추지 못했는지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기를 눌러서 링크가 나와서 이 링크만 전달을 하면 개별적으로 이 내용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뭔가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죠. 참고로 이 공유 버튼이 두 군데 있어요. 위에 있는 공유 버튼에 해서 이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되면 내가 이 채팅창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제미나이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여기 다 보여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할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 버튼, 내가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공유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큰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구글 계정이 없이도 여기 접근이 가능하고요. 퀴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만들기에서 플래시 카드도 있습니다. 1분 정도면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플래시 카드는 이런 거죠. 카드 보여주고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면 눌러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다 나와 있어요. 뭐 OX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질문을 하고 눌러서 답변. 그래서 눌러서 답변. 그래서 보면 여기에 몇 개를 맞췄는지 몇 개를 안 맞췄는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X가 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하는데 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걸 만들기를 할 때는 처음 그 텍스트가 있었던 캔버스로 돌아오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AI 오디오 오버뷰를 누르게 되면 방금까지 있었던 그 텍스트 내용이 음성으로 다 바뀌게 돼요. 이건 사실 몇 분 걸리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놓고 아침에 알람 끄는 용도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맞아요. 사실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최첨단 AI를 그저 이메일 요약이나 해주는 똑똑한 타자기 정도로만 쓰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 자료가 기획자와 개발자를 위한 전문 테크 가이드 대본인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AI를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그 거대한 추론 엔진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돕는 거죠. 추롬 엔진이요? 그럼 아까 문서로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AI 오디오 오버뷰는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어려운 문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음성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눌러보면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대화 공유하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내가 뭔가 핸드폰에 넣는다거나 해서 항상 들을 수도 있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말 놀랍죠? AI 오디오 오버뷰는 생성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생성을 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과제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시험 공부도. 이렇게 오디오로 만들어서 자주 들으면 좀 기억도 나고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게 만들기 버튼 딱 하나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게 놀라운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거를 이 제미나이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캔버스 버튼을 눌러야 PPT 슬라이드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이 캔버스 기능이 정말 제미나이에서는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미나이랑은 뭔가 대화를 해서 결과물을 만든다에 가까웠다면 이 캔버스 기능은 하나의 작업 공간 안에서 제미나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 결과물을 같이 만든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셨을 때는 저런 게 있네 정도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 일반 제미나이랑 질문 답변했을 때보다 완성된 결과물, 보고서나 과제물, 텍스트로 된 컨텐츠 만들 때, 블로그를 쓸 때, 유튜브 대본을 쓸 때는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캔버스 기능을 안 써보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꼭 눌러서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캔버스 쓰는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미나이 구글 독스 유용한 기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모든 댓글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쓴 모든 댓글이 여기에 다 보여지는 거고 이걸 누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뭘 고쳤는지 그 전 버전엔 뭐였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실수로 다 지웠다 하더라도 돌릴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누군가한테 공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이 구글 독스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미나이 소개했던 영상이 조회수가 점점 높아져서 정말 많은 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연락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원래 처음 나왔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 점점 더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대본을 쓰거나 혹은 유튜브나 블로그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렇게 저는 텍스트 작업을 좀 주로 많이 해요. 텍스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있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업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퀄리티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쓰고 알려드렸더니 정말 반응이 좋았던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미나이 이제 화면을 보면 여기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을 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뭔가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지는 않고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결과물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사용법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제 제미나이한테 뭔가 질문을 한 거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얘가 알려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가지고 유튜브 대본을 쓴다거나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걸 제가 별도로 또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온 답변을 가지고 더보기를 눌러서 닥스, 구글 독스라고도 하죠. 여기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제미나이가 구글과 연결이 되면서 구글 닥스로 열기를 누르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워드 같은 파일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워드 파일이 나오고 얘를 수정하거나 정리해서 실제 보고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연결된 앱에 들어가면 여기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유료 버전입니다. 여기서 얘가 회색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구글 아이디랑 연결이 되면서 연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모든 구글 생태계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아까 만들었던 문서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아까 질문 답변했던 거랑 달리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하고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답변받은 모든 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지워줘야겠죠. 요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워드를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미나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하면 이 문서를 이 제미나이에서 질문을 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 기본 대화 및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 여기에다가 제미나이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1번 내용을 기본 대화가 아니라 고급 대화로 바꿔줘.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미나이가 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본 대화가 아니라 고급 대화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고급 대화 및 질문하기라고 해서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답변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 삽입을 누르면 이 문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문서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내가 마우스 커서를 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밑에 붙여놓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두고 삽입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대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제가 지워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미나이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제가 넣을지 말지를 먼저 오른쪽에서 확인하고 왼쪽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점 3개를 눌러서 제시도를 누르면 다른 답변을 생성합니다. 제미나이든 뭐 챗GPT든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특징은 제가 이것만 드래그를 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제미나이가 이 문서 전체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맥락에 맞게끔 제시를 잘 해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하고 이 부분을 길게 늘려줘 라고 했더니 이 부분의 내용이 길게 늘어났죠. 그래서 내용을 길게 늘리거나 짧게 줄이거나 내용을 아예 바꾸거나 새롭게 제안받거나 이 모든 작업이 오른쪽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르면 더 넓게 보여져서 정말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하나의 채팅창이거든요. 새로운 채팅창으로 가려면 여기 새 대화를 누르시면 되고 왼쪽에서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기존에 했었던 대화들이나 내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어떤 잼스 이런 거를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여기 오른쪽 위에 수정 모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제한 모드로 되어 있으면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요청사항을 입력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소스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참고했으면 좋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얘를 눌러서 이메일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노바나나가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문서를 쓸 때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불러와서 첨부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단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여기에서 도구에서 바나나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메일 쓰는 사람 이미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고 얘를 누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삽입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제 마우스 커서가 있었던 장소에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위치는 다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바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측면으로 해서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제미나이를 사용해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글 독스의 큰 장점은 뭐냐면 단순히 공유가 아니라 여기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유를 눌러서 위쪽에 보시면 사용자 그룹 스페이스 캘린더 일정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상대방을 이 문서로 초대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귀찮다. 여기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꾸고 뷰어가 아니라 편집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낸 링크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뷰어로 해놓으면 상대방한테 링크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볼 수는 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댓글 작성자로 해놓으면 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같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편집자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해서 이 링크를 주면 상대방이 이 문서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대방이 들어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칠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상대방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댓글은 어떻게 다냐?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댓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 너무 길지 않나요? 라고 제가 해서 댓글을 남기면은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고 몇 시에 남겼는지 상대방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작업을 하고 이 내용이 다 맞아? 이렇게 하면은 삭제, 수정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팀플 과제를 한다 혹은 회사에서 누군가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이 유용하다.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거나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을 때에도 좀 유용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편집 기능을 상대방한테 주면 얘를 다 지워버리면 어떡하죠? 이런 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잖아요. 그럴 때 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작업하던 문서인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모든 댓글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쓴 모든 댓글이 여기에 다 보여지는 거고, 하나의 특징은 여기 보세요. 이걸 누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뭘 고쳤는지 그 전 버전엔 뭐였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실수로 다 지웠다 하더라도 돌릴 수가 있다는 거고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몇 시에 고쳤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상대방한테 공유할 때 내 것도 다 공유가 된다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다 있고요. 참고로 버전 복원하기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전 버전으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누군가한테 공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이 구글 독스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은 제미나이에서 구글 독스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일반 구글 독스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구글 독스 이렇게 해볼게요. 눌러서 들어가면 로그인 해야겠죠. 기존에 있었던 이런 문서들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빈 문서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워드 파일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서 생성을 제가 눌러서 이렇게 요청사항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마치 제가 제미나이한테 입력하듯이 유튜브 대본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미나이에서 뭔가 질문 답변을 해서 구글 독스로 넘겨도 되고요. 애초에 구글 독스를 처음부터 켜서 문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왼쪽에는 이 전체적인 목차가 나오게 되고 여기 제미나이를 누르면 제미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문서를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워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일을 인쇄한다거나 파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PDF 문서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워드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하고 뭐 수정을 한다거나 본다거나 뭐 삽입을 한다거나 차트나 그리기, 기호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미나이에서 구글 독스를 활용하는 법, 구글 독스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문서 작업하셨던 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내 문서를 만드는데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 문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튜브 대본을 쓰거나 혹은 블로그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제미나이 기능 혹은 구글 독스 기능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캔버스 기능 그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영상 보셔서 한번 좀 더 유용하게 업무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할, 시청자 타겟, 스크립트 구성 원칙이라고 해서 잘 분석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 스마트폰 쓰시면서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싶어서
어지러울 때가 많으시죠? 이거 완전 제 말투 아닌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 말투를 학습한 대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제미나이 쓰실 때 매번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길게 잘 쓰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AI를 쓸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번 이 프롬프트를 아주 정교하게 잘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이렇게 써서 요청을 한다라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반복적으로 제미나이한테 요청사항을 길게 작성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 제가 다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기업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써보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능인데, 알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제미나이의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마 AI 쓸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반자동화 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바로 제미나이의 잼스 기능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초보자들도 무료 계정으로도 누구나 1분 만에 따라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동안의 반복 업무, 조금 복잡했던 프롬프트 입력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반복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과제를 해야 된다거나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메일을 써야 된다, 저처럼 매번 대본을 써야 된다, 상세 페이지를 맨날 만든다, 이렇게 회사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미나이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잼스라고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잼스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잼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얘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 잼스의 역할이 뭐냐? 반복 업무를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대본을 매번 쓰고 이 대본을 쓸 때마다 항상 저의 말투나 혹은 시작하는 어떤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잼스에 미리 입력을 해두면 요청사항만 입력하면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제가 만든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만들어놨던 잼스가 쭉 있는데, 글로벌 릴스 제작, 그러니까 글로벌 영상을 제가 만들려고 대본 잼스를 만들어놨어요.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 제가 뷰티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짧은 영상의 대본을 만들어주는 잼스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제가 30대 피부 좋아지는 법이라고 주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순식간에 이렇게 대본이 출력이 됩니다. 이 대본 Stop if you 영어로 나오죠. 어쨌든 만약에 네 피부가 30대거나 그렇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해라, 여기 좀 잘 들어봐라 라고 해서 순식간에 그 오디오 버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 둘 다 달라라고 요청사항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여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다시 이 글로벌 릴스 제작을 눌러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대 피부 좋아지는 법, 제가 뷰티 관련된 쇼츠 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일린 박이라는 쇼폼 전문가 스타일로 제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매번 이 에일린 박의 스타일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대본을 써줘 라고 요청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주제만 입력해도 이렇게 결과물이 뚝딱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유튜브 대본 작가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 사용법 5가지 라고 해볼게요. 모델을 제가 바꾸는 이유는 다른 모델에서는 분량이 좀 작게 나오고 빨리 나옵니다. 사고 모델은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쓰게 돼요, 제미나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 스마트폰 쓰시면서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싶어서 어지러울 때가 많으시죠? 이거 완전 제 말투 아닌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 말투를 학습한 대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대본을 보면서 읽으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매번 대본을 제가 한 땀 한 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제가 필요한 구간들만 수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잼스에서는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비즈니스 메일에 자동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메일을 쓰고 싶은 주제만 제가 입력을 하면은 비즈니스 형태로 이렇게 이메일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님 누구누구입니다. 회의 제안 잘 확인했고요. 일정 조정을 요청드려요. 제가 이걸 한 땀 한 땀 쓰는 것보다 얘한테 그냥 입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옵션 1, 2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스타일로 나온 거죠. 제가 뭐 비즈니스 스타일의 이메일을 써줘 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내가 어떤 반복적인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 보고서를 매번 이렇게 써야 된다, 혹은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럴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잼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 말고도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아예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잼스가 있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눌러보면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이미 잼스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가 뭐야? 라고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잼스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들이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이 잼스를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쪽에 내려서 보시면 새 잼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고 너무너무 사실 간단합니다. 이름은 내가 이 잼스를 구분할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글로벌 릴스 제작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간 회의록을 쓴다라고 해볼게요. 월간 회의록 작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버전 1번, 버전 2번 이런 식으로 나만 알아보는 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혹은 온선 유튜브 대본 작성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란에는 이 잼스에 대한 설명을 넣는 건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명은 안 쓰고 넘어갑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 바로 요청사항이에요. 이 요청사항은 우리가 제미나이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질문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 제미나이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최종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한 번만 입력해주면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당신은 유튜버 온선입니다. 온선은 AI 정보성 유튜버로 현재 구독자 23만 명입니다. 제가 주제를 입력하면 온선 스타일의 대본을 써주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결과가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질문이 너무 짧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여기 I를 누르면 이 잼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아예 가이드를 구글에서 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 잼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나오고요. 요청사항 잘 작성하기라는 방법을 구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잼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잼이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배경 정보도 알려주고 형식을 지정해라. 뭐 예를 들어 스크립트 형태로 주세요. 표 형태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구성해서 내가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 제미나이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잼스에 입력할 요청사항을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당신은 AI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보성 유튜버 온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역할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줬죠. 제가 방금 했던 요청사항은 되게 짧은 2줄짜리였는데 그걸 순식간에 이렇게 요청사항이라던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요청한 사항대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하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제미나이에 와서 제가 요청사항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내가 주제만 주면 유튜브 롱폼 대본을 만들어주는 잼스를 만들 거야. 그 잼스 요청사항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너가 만들어줘. 근데 내가 아니라 단 내가 유튜브 대본을 하나 줄 테니까 그 대본을 분석해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고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이제 유튜브 대본을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미나이를 쓸 때 예시를 주는 게 사실은 이 친구가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하는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본을 분석했더니 스타일 가이드가 나오고 이 요청사항 입력용이라고 해서 역할, 시청자 타겟, 스크립트 구성 원칙이라고 해서 잘 분석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요청사항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대본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복사해서 아까 그 제미나이의 이 요청사항 부분에 붙여 넣는 거예요. 당연히 읽어보면서 만약에 수정해야 될 요청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 기본 도구는 여기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할 때는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내가 PPT를 만든다, 이미지를 생성한다,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도구 없음으로 두고요. 참고로 이 지식에는 이 요청사항뿐만 아니라 참고할 만한 파일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요청한 대로 잘 나오는지를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하면 재미있게 순식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청사항 내용이 잘 입력이 안 되면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제미나이 활용법 5가지라고 제가 주제를 줬고 대본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제목도 나와 있고요. 아유
그때 그 식당 이름 뭐더라? 분명히 사진 찍어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유튜브 대본이 뚝딱 나오게 되죠.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사실 저는 대본을 매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대본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작업들을 이렇게 잼스로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미나이의 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잼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오늘 보여드렸듯이 대본 생성이라던가 반복적인 업무 작업에 굉장히 잼스를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걸로 뭔가 과제 생성기 이런 거 만들어서 과제물을 좀 뽑아낼 수 있게 써봐라 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회사에 있다면 회의록, 자동 작성기라던가 보고서 작성기 이런 것들로도 다 생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 생성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다,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내가 매번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잼스로 등록을 해두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AI는요, 기술을 저희한테 주고 그 기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을 높인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미나이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테스트를 거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사용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유튜버 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좀 낫죠? 아까 진짜 단순하게 나왔으면은 지금은 약간 첫 번째 표지에 정성을 좀 들였어요. 자, 두 번째 표지 조금 낫죠?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면 되고 메인 컬러를 방금 제가 선택했던 그 컬러로 바꿔줘. 핑크 이런 색깔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 값을 준 거예요. 방금 파란색 컬러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폰트 안 깨지게 저장하는 방법 아시죠? 내가 이 파일을 어디에서 옮기든 내가 지정한 폰트가 깨지지 않고 보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PPT 어떻게 만드시나요? 젠스파크나 혹은 클로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많이 만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 유료 결제만 하면 무한대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클로드, 젠스파크 다 좋긴 하지만 사실은 좀 비용이 많이 나가고, 클로드도 이번에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됐긴 하지만 토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PPT를 좀 자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하나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미나이로 만든 PPT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써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퀄리티가 좀 높아지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네 하는 몇 가지 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미나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내가 원하는 어떤 레퍼런스 PPT가 있는데 제미나이에서 구현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미나이로 PPT 만들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할게요. 자, 일단 제미나이로 PPT 만드는 방법 자체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미나이 채팅창에 도구를 누르고 캔버스를 누르고요. 여기서 모델을 사고 모델이나 프로 모델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세요. 사고 모델로 저는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는 PPT로 만들 내용이 적힌 이 PDF 파일을 하나 첨부를 했어요. 저처럼 파일 첨부를 하셔도 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주제만 줘도 얘가 만드는 거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줘. 이 말만 있으면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추가를 해본 게 대상, 누구를 위한 이 PPT가 필요한지, 그리고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캔버스랑 사고 모델, 캔버스 안 누르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눌러서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왼쪽에는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에 바로 PPT가 만들어지죠. 한번 넘겨서 볼까요? 총 13장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결과물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제미나이 안에서 PPT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슬라이드 생성하는 중 이게 뜨고, 이게 생성이 완료되면 슬라이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로 이게 연결이 되고요. 방금 만들어졌던 게 이제 PPT처럼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PPTX를 누르면
PPT가 된다. 그래서 여기 다운 받으면 방금 이제 만들었던 게 순식간에 PPT가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내용만 줬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1번 재미나이란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용이 막 빠진다거나 너무 단순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사실 강의를 하긴 좀 힘들거든요. 뭔가 이런 이미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이아웃이 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슬라이드를 한 장씩 만들어 보세요.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자, 같은 파일을 제가 첨부하고요. 첨부한 파일은 제미나이 사용법 자료야. 똑같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깔끔하고 전문적인 발표 자료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먼저 슬라이드 1번에는 표지를 만들어주고 슬라이드 2번에는 제미나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만들어줘가 아니라 1장, 2장만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낫죠? 아까 진짜 단순하게 나왔으면은 지금은 약간 첫 번째 표지에 정성을 좀 들였어요. 자, 두 번째 표지 조금 낫죠? 아까보다 이미지가 빠졌긴 하지만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면 되고 실제로 제가 기획안에 넣었었던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요청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1번은 표지로 해주고 슬라이드 2번에 제미나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써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지가 만들어졌고 제미나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슬라이드 2번에는 이 내용을 넣어줘 라고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 번에 다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1번, 2번 슬라이드 만들어줘. 1번에는 이 내용, 2번에는 이 내용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만들고 싶다. 좋아. 이 컨셉으로 슬라이드 3번, 4번도 만들어줘. 단 레이아웃을 너무 단순하지 않게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결과물 한번 볼게요. 화면에 보면은 제미나이 시작하기 라고 해서 3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접속리 로그인, 인터페이스 파악, 확장 프로그램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어때요? 아까 기본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죠. 한 번에 다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 1페이지 만들어줘, 2페이지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PPT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쭉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 여기서 생성한 슬라이드를 페이지별로 내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슬라이드 4번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텍스트를 늘려줘 라는 요청사항을 제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4번만 개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미나이가 요청사항을 입력할 때마다 특정 슬라이드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거를 다시 생성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 슬라이드 앞에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긴 해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못 쓰시면 슬라이드 4번만 만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미리미리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하고 나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4번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텍스트를 늘려줘 라고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또 얘가 작업이 시작이 되죠. 보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4번이거든요. 슬라이드 4번의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갔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반영이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미리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1, 2, 3번에 대한 슬라이드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깨진 거 보이시나요? 혹은 여기도 이미지가 깨졌죠. 기존이랑 좀 달라졌죠. 그래서 미리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해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구글로 들어가서 오른쪽 점 9개를 누르면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조금 전에 제가 내보내놨던 슬라이드가 여기 보여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여기 살아있어요. 여기는 이미지가 안 깨졌죠. 그래서 기존에 내보내놨던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4번이 원래 이거였고 바뀐 4번이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전 거를 원해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내보냈던 그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여러 번 해서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거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팁,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중간에
중간중간 해야 된다. 그리고 슬라이드 내보내기 한 결과물은 구글 슬라이드 내 계정에 들어가면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미나이로 가볼게요. 네 번째 팁. 여러분 화면 보세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분명히 제가 제미나이에서 만들었을 때는 여기 오른쪽 윗부분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드 미리 보기만 뜨죠. 이게 제미나이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코드가 막 이렇게 쭉 뜨면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디자인은 잘 나왔는데 슬라이드 내보내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슬라이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지금 디자인과 내용은 모두 유지해. 라고 해서 다시 요청사항을 입력해 볼게요. 작업을 하다 보면 PPT 슬라이드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라는 요청사항을 입력하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기다리면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해서 다시 만들면 되겠죠. 새 슬라이드가 생성됨이라고 뜨거든요. 자, 그럼 다시 구글로 가서 점 9개 누르고 슬라이드를 누르면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2개가 떠요. 그래서 이 2개를 열어놓고 만약에 수정을 했다면 마음에 드는 슬라이드가 있으면 얘를 복사해서 하나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타일 맞추기 하면 유지해서 쭉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팁. 이 컬러를 예를 들어 배경은 이 색깔로 해줘. 컬러는 파란색으로 해줘. 라고 하면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자료들이 제미나이로 만든 거거든요. 배경을 흰색이라고 하고 컬러를 파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파란색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진한 파랑도 있고 연한 파랑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이런 파랑이 나와요. 근데 나는 원하는 정확한 색깔이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그 색깔만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색깔마다 다 숫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도비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이트를 하나 제가 뭐 어도비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 색깔마다 번호가 있어요. 이 색깔을 복사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메인 컬러를 방금 제가 선택했던 그 컬러로 바꿔줘. 핑크 이런 색깔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 값을 준 거예요. 자, 그럼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방금 파란색 컬러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방금 선택했던 그 컬러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요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작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글자가 튀어나간다거나 화면의 레이아웃이 안 맞는다던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슬라이드 몇 번이 어떠어떠한데 재정렬해줘 라고 하면 정렬을 다시 맞춰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방금 이렇게 내려가 있던 것들이 여기를 이제 슬라이드 2번을 재정렬해서 다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렬해줘, 구성을 다시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레퍼런스 슬라이드를 봤는데 나 이거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를 제미나이에서 구현할 수 없을까?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따라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는 단어가 잠시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캔버스 누르시고 프로나 사고 모델 누른 다음에 이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4장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메인 컬러 색깔을 분홍색으로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아까랑 디자인이 똑같은데 메인 컬러가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어떤가요?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를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레이아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눌렀더니 얘가 뭐예요? 통 이미지예요. 그럼 이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나요? 글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사실 이 레이아웃을 내가 만들었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랑 수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슬라이드 아래 내용을 이걸 넣어줘 라고 해서 슬라이드 1번에는 이 내용, 슬라이드 2번에는 이 내용이라고 해서 이 레이아웃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주고요. 그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줘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그 원하는 수치에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제가 왼쪽에서 슬라이드 1번에 타겟 관계 분석이라고 하고 제목은 이렇게 해주고 부제목 이렇게 해주고 그래프 1, 2, 3, 4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대로 잘 반영이 됐고 이 그래프 수치에 맞춰서 막대도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걸 내보내기에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위쪽에 있었던 레퍼런스대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넣고 싶은 내용을 주면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요청을 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깨질 때가 있거든요. 텍스트가 깨져서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똑같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똑같이 먼저 한 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방금 만든 슬라이드에서 영어 숫자를 모두 삭제해줘 나머지 디자인은 유지라고 요청을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내용은 빠진 전체 레이아웃만 가진 PPT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죠. 내가 디자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형식을 차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디자인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 넣고 이대로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글자를 같이 주거나 아니면 글자 다 빼줘 라고 해서 PPT에서 수정을 하거나 구글 슬라이드에서 수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요청사항을 입력하실 때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각 슬라이드의 좌상단에 제목을 넣어줘 라는 문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데 제가 해본 결과 꼭 좌상단은 아니어도 되죠. 뭐 위쪽에 넣어줘 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을 입력해도 되는데 제목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얘가 뭔가 조금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지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저는 그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좌상단에 제목을 넣어줘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내용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해요. 내가 생각한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기획안을 넣고 가상 캐스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뭐였냐면 화면 안에 제가 넣고 싶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을 뭐라고 했냐면 원래 기획안에는 표가 있었는데 그 표는 유지하지 말고 사람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그 사진을 넣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비워달라고 했어요. 나머지 컨셉은 이전 슬라이드랑 동일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게 비워놨죠.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해서 보면 이렇게 이미지 넣는 공간들이 비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 만약에 나노 바나나를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넣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미지 바꾸기, 컴퓨터에서 업로드, 뭐 기존에 저장해놨던 이미지가 있으면 열기에서 누르면 여기 자리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요청사항을 입력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슬라이드가 있으면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지 넣는 공간을 비워달라고 한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눌러서 슬라이드에서 이 이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같은 버전으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디자인을 요청할 때 설명 위쪽에 통 이미지 하나 넣어줘 라고 슬라이드 디자인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넣고 그 설명 위쪽에 이미지 넣을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가 들어갔죠. 근데 이 이미지가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 수정이라고 있죠. 수정을 누르면 나노 바나나가 눌러지면서 아래쪽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생성하거나 눌러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미나이 캔버스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어떤 레이아웃을 확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배치를 이렇게 해줘, 동그라미 3개로 배치를 해줘 라던가 그런 요청사항들을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꾸는 거는 구글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텍스트 수정, 예를 들면 텍스트의 폰트를 바꾼다 혹은 아주 작은 정렬들을 맞춘다 이런 거는 PPT에 가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얘를 눌러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단축을 누르면 지금 이 글자를 짧게 줄여줍니다. 생성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 내용으로 바꿀 수 있게 개선할 수 있게 제안을 해줘요. 바꾸기를 누르면 이 글자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검은색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어쨌든 글자들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들이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강의안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안을 만드는데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어떤 수업 자료야. 이미지 없이 텍스트 위주로 만들어줘. 저는 이미지를 강의안에 잘 안 넣기 때문에 아예 이미지 없이 텍스트 위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메인 컬러 아예 지정하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저는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1페이지, 2페이지 먼저 만들어줘.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 좌상단에 제목 넣어줘.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1페이지, 2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과 4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에 프롬프트가 있으면 프롬프트는 수정 없이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죠. 무슨 말이냐, 저는 강의를 할 때 프롬프트 이렇게 쓰세요 라고 고정된 어떤 텍스트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 없이 넣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 만들어져요. 제가 기획안 안에 넣어놨던 텍스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쭉쭉쭉 만드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도 계속 추가 슬라이드 계속 만들어줘. 그런데 슬라이드 3, 4의 글자가 일부 잘려서 슬라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들다가 뭔가 구성이 너무 한 페이지에 많다라고 하면은 2페이지에 나눠줘 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 PPT에서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PPT로 들어가서 홈에 들어가서 바꾸기, 글꼴 바꾸기를 누르면 이 슬라이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폰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를 누르고 내가 바꾸고 싶은 폰트를 지정해서 바꾸기를 하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이제 폰트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기존의 폰트가 깨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폰트로 모든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들을 할 때 폰트랑 관련된 부분은 맨 마지막 PPT로 넘어와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세세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깨지는 거. 이런 것도 저는 PPT에서 해요. PPT의 레이아웃은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그리고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최종적으로 점검, 폰트라던가 혹은 정렬은 PPT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폰트 안 깨지게 저장하는 방법 아시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EPC로 하겠죠. 그리고 도구에서 저장 옵션, 반드시 파일의 글꼴 포함해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모든 문자 포함으로 되어 있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내가 이 파일을 어디에서 옮기든 내가 지정한 폰트가 깨지지 않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열면 또 폰트가 깨져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PPT 슬라이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구글 슬라이드 PPT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사용하면 사실 좀 쉬운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AI 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